여느 때처럼 브롤셔츠 매칭을 잡고 있는 스파클.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콜트를 플레이하고 있다. 맞춰주고. 아, 잘못 썼다. 너 어떻게 잡았어? 대충 플레이하는 것 같으면서도 이러면 이리 올 거 아니야. 맞출 건 다 맞추고 있다. 지금 보니까 맞출 건 다 맞추는 정도가 아니라 게임을 혼자 다 하고 있는 수준이다. 뭐야, 너 누구야? 스파클의 콜트는 저렇게 잘하지 않아. 심지어 벽도 무지 깔끔하게 뚫잖아. 예전에 그 어리버리함과 에임미스, 그저 귀엽기만 보였던 스파클의 콜트가 이렇게 성장했다고? 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방금 것도 그렇게 잘한 건 아니었는데 옛날에 비하면 잘해진 거지. 그런가? 실제로 이때의 콜트 점수는 500점대. 그것도 방금 올라온 500점 딸이인데 전 여기서 확실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시점 저의 콜트 숙련도는 이미 700점을 돌파했다는 것을요. 그럼 제가 어째서 500점대에 있는지 시간을 잠시 뒤로 돌려보겠습니다. 모든 것은 2022년 12월 4일 그때부터 시작되었죠. 안녕하세요, 스파클입니다. 오늘부터 저는 한 가지 도전해보려고 합니다. 유튜브 활동을 하면서 모티스 영상을 제일 많이 올렸고 심지어 모티스 플레이 타임이 제일 높으니 여러분들께서는 아마 저의 최고 애정캐가 모티스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러나 저의 원래 최고 애정캐는 콜트였습니다. 그의 한 가지 예시로 제가 활동을 시작하기도 전인 2020년에 저는 맨 처음 15랭크를 콜트로 찍었습니다. 그 정도로 애정했던 콜트인데 2년 반이 지나가는 거진 오늘날까지도 콜트는 창고 한 구석에서 박혀서 울고 있었기 때문에 올해가 다 지나가기 전까지 꼭 초딱을 손에 쥐어주리라 다짐했죠.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이때 멈췄어야 했다는 걸 말이죠. 우선 저는 25랭크 도전을 위해 11레벨을 찍었습니다. 긴 사거리로 적들을 압살하기 위한 스타파워 매그넘 스페셜, 그리고 가짓은 벽을 뚫기 위한 실버 블랙. 첫 번째 기어를 회복으로 구입한 이유는 그리프를 예시로 들 수 있습니다. 그리프의 이스파엔 자동 회복이 달려있어 그 강력한 딜링 유지력을 맞춰줍니다. 그렇다면 딜링이 훨씬 강력한 콜트가 회복 기어를 사용한다면 어떻게 될까? 라는 궁금함에 구입한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기어는 당연히 재장전 속도. 이렇게 세팅하고 게임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시작부터 다이너의 기절 다 맞으며 큰 위기에 처합니다. 사실 조금 화가 났었던 게 미스터 P가 백 포지션이 아니라 앞 포지션을 잡았으면 어때? 생각을 해보니 제가 너무 앞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부선 제가 조심하기로 하고 다 뚫려버린 라인 한 번만 잘 막아봅시다. 이런 젠장. 다이너의 기절탄을 피해도 먹히고 맞아도 먹히는 죽음의 이지선다에 걸리고 말았군요. 처음에 실수는 잊어버리고 천천히 겨웁시다. 그런데 왜 저 혼자죠? 할 수 없이 혼자서라도 막아야겠네요. 제 예상대로 회복 기어의 유지력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덕분에 오랜 시간 동안 방어해낼 수 있었죠. 방어를 성공하고 라인을 가져와 주도권을 손에 넣습니다. 미스터 P이기 때문에 한 번 잡은 라인을 뺏기기가 쉽지 않죠. 그러나 공격이 실패하며 다음 기회를 노리도록 합니다. 심지어 저 같은 경우도 콜트를 오랜만에 하다 보니 실버 블리 숙련도가 조금 불편하네요. 그래도 두 번째 벽은 연대 성공합니다. 우리 팀의 스폰이 꼬이고 말았습니다. 제가 회복할 때 모티스가 들어와서 죽고 다시 회복해온 제가 라인을 유지하다 보니 결국 공격은커녕 계속 수비하기 바빴습니다. 그래도 모티스는 투척들을 물어주기라도 하지 우리 미스터 P는 대체 어디서 뭘 하는지 모르겠네요. 생각은 그만두고 공격에 집중해봅시다. 야야, 음악 꺼봐. 야, 이걸 져? 아니, 막을 수 있을 것. 아, 졌네. 처음에는 항상 그랬듯이 팀을 의심했습니다. 지금까지 거의 모든 경우가 지는 이유는 팀 차이였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작전을 바꿔봅시다. 원래 팀원들의 어머 사격과 라인 주도권 잡기가 동시에 되는 매그넘 스페셜을 들었었는데 이번엔 스피드 부츠를 들어 기동성과 서포팅을 동시에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또 혼자 남게 되었군요. 최선을 다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포기하긴 힘들죠. 아닌가? 무슨 생각으로 저길 들어간 건지 모르겠지만 우선 급한 물부터 꺼봅시다. 버스터가 하는 행동을 보니 게임 내내 저만 터널링할 것 같군요. 하지만 다 방법이 있죠. 안 싸워주면 그만이야. 버스터와 아예 다른 라인에 감으로써 안정적으로 수비에 성공합니다. 버스터를 잡아주는 건 덤이고요. 그렇게 상대의 골문 앞까지 밀어내는데 성공합니다. 이제 우리 팀이 라인전을 이겨서 공을 패스해주길 기다리면 되죠. 정말 간단한 일입니다.
야야 음악 꺼봐. 졌어.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왼쪽 꿀문 열고 루 제압, 오른쪽 꿀문 열고 버스터 제압, M 제압, 루 제압, 루 인내 져야 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이걸 왜 져? 하지만 이건 팀 차이 같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다른 큰 문제가 있었죠. 이때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저 계속 여러가지 시도를 할 뿐이었죠. 실버블렛으로 벽을 뚫어 중앙을 강하게 먹고 스티우를 자르는 것을 시작으로 라인을 밀기 시작합니다. 다이너마이크가 벽을 열어줬기 때문에 상대를 모두 처치한 뒤 골로 연결시킬 수 있었죠. 지금까지는 골을 먹히고 시작했지만 이번엔 저희가 역으로 골을 넣고 시작했습니다. 상대방 조합상 원거리 3명의 스티우라 경기 내내 고통받을 엘프리모였지만 최선을 다해 1인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이너도 오른쪽 라인으로 가 엘프리모를 지원했지만 스티우의 뒤를 버티지 못한 저는 결국 왼쪽 라인을 내주고 골까지 먹히고 맙니다. 그렇게 경기는 1대1 원점이 되죠. 원점이라고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리한 건 우리 팀이었습니다. 조합적으로 봤을 때 다이너의 도움이 있다고 해도 저 혼자 원거리 러셋을 상대해야 하고 심지어 상대는 러프스가 있기 때문에 시간을 끌수록 상대는 점점 강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급하게 플레이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도 스피드 부츠와 힐 기어의 이점을 살려 1대3 릴레이가 가능했고 마침내 벽을 2개 다 부수는 데 성공합니다. 잠시 후 콜트의 슈퍼플레이가 나오게 됩니다. 피지컬로 스티어의 라인전을 이기고 왼쪽에 빠져있는 공을 가져오러 가죠. 하지만 이미 공 주도권을 가져간 상대팀. 그러나 저는 스피드 부츠 콜트입니다. 웬만한 원거리 딜러보다 이동속도가 빠르죠. 상대팀 3명을 연속으로 잘라내는 데 성공하며 승리를 가져오게 됩니다. 아니 음악 왜 꺼져? 설마 이걸 못 이긴다고? 진짜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진짜 질 수가 없는 게임인데. 그래 그렇지. 룰을 잘라내고 러프스까지 라인을 몰아냄으로써 우리 팀에 다시 공격권이 생깁니다. 골칫덩어리였던 러프스까지 잘라내죠. 하지만 아직도 압박을 당하고 있는 우리 팀. 스티를 잘라내 혹시 모를 변수를 제거해줍니다. 아 음악 끊겼다. 졌다. 아니 혼자서 몇 명을 붙들고 있었는데 왜 이걸 져야 되냐. 이때 저는 거진 2주 동안 500점 구간에서 헤매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도전을 시작한 이후로 매일매일 하루에 적어도 4시간을 콜트에 투자했습니다. 일어나자마자 2시간, 저녁 먹고 나서 2시간, 어떤 날은 그것보다 더 많이 플레이한 날도 있었죠. 그렇게 많이 플레이했는데 저는 왜 500점과 600점 사이에 갇혀 있었을까요? 답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너프전 버스터입니다. 콜트로 점수를 올리기 힘든 가장 큰 이유이자 모든 브롤러들 중 절반 이상을 관장으로 보내버린 장본인이죠. 그 성능은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알 것이기 때문에 굳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600점 구간에서는 거의 4판 중 한 판에 버스터가 있었고 아무리 플레이를 잘해도 그 판은 져야 했죠. 버스터가 상대팀이 있으면 지고 우리 팀이 있으면 이기는 가짜 게임이 되어버렸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체스터입니다. 이 친구의 성능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쓰일 수 있는 궁극기와 어떤 버프가 나오든 좋은 가젯, 그리고 너무 사기적인 평타 공격 때문에 적폐로 알려지며 버스터를 제외한 모든 블로드를 관장으로 보내버렸죠. 그 때문에 콜트로는 라인전을 이기기가 너무 힘들고 어떻게 체스터를 상대로 라인전을 이겨도 다시 부활하면 우리 팀을 모두 가루로 만드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그레이입니다. 이건 좀 이외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물론 라인전 능력으로만 따지고 보면 그레이는 콜트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레이의 다른 장점들이 콜트를 압살합니다. 데미지 아이고 탈출. 오케이 나이스. 이거 잘하면 진짜 잡겠다. 한 명, 두 명, 그렇지. 심지어 그때의 600점대 그레이는 3인 큐로 기용이 되다 보니 합을 맞추어 들어오는 상대를 막을 수가 없었죠. 그리고 마지막 이유는 그냥 콜트 자체가 너무 구식이고 무지 어렵습니다. 순수 에임만으로 상대를 처치해야 하는 콜트의 스킬셋은 최근 나오는 신규 캐릭터들에 비하면 효율이 매우 떨어지죠. 그러나 노력은 배신하지 않기 때문이었을까요? 이 도전을 시작하고 한 주가 지나자 저는 2년 만에 다시 콜트 점수 700점에 도달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 뒤로 660점과 720점 사이를 왕복하며 25랭크를 향해 계속 노력했고 12월 20일 드디어 기회가 찾아옵니다. 전 판을 이겨 760점에 도전하는 데 성공했고 이번 판을 이긴다면 승급전이었기 때문이죠. 앞으로 나올 판들의 스타파워, 가젯, 기어는 모두 똑같습니다. 그냥 매그넘 스페셜과 실버 블릭, 데미지 기어와 재장전 속도로 고정해버렸기 때문이죠. 모티스를 녹인 뒤 공을 빼고 중앙으로 갑니다. 상대엔 제 그 카운터인 버스터가 있었지만 맵이 워낙 넓다 보니 버스터도 할만했습니다. 하지만 일선에 서야 할 제키가 콜트의 딜을 버티지 못하고 죽고 마는군요. 어쩔 수 없습니다.
이번 턴은 주는 수밖에 없죠. 이제 상대의 총공격을 방어해야 하는 상황이 옵니다. 하지만 당황하지 않고 그동안 무수한 경험을 쌓은 저는 침착하게 카운터를 준비합니다. Time for trouble. 허를 찌르는 카운터로 완벽한 방어에 성공하죠. 하지만 너무 방심했기 때문이었을까요? 일선으로 가야 할 제키를 기다리지 않고 제시는 먼저 들어가다가 죽고 맙니다. 그렇게 진영이 완전히 파괴되고 맙니다. 하지만 아직 막을 수 있어요. 제시가 왼쪽, 제가 오른쪽을 방어하면 됩니다. 라고 생각했지만 그건 제 생각이었고 제시는 제가 왼쪽으로 붙어줄 줄 아나 봅니다. 사실 제가 보기에도 그게 맞는데 급해서 판단을 잘못했네요. 하지만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제가 버스터에게 잘리지 않은 한 압적인 접 차이로 뚫어버리면 되니까요. 잠시 후 위기가 찾아옵니다. 신나서 안무빙하는 제키와 제시 둘 다 잘려버리고 저 혼자 3명을 막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미 많이 겪어본 상황이죠. 이 한 몸희생에 버티는 데 성공합니다. 그 후로 버스터의 국료도와 콜트와의 미러전 승리를 통해 8점을 얻으며 승급전을 시작합니다. 상대 조합 제키, 모티스, 맥스 셋 다 스티 혼자 압살하는 상황성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모티스만 조심하면 모두 이길 수 있었죠. 꿈에 그리던 25랭크가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이때 저는 절대 해선 안 되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뭐야, 25랭크 쉽게 가겠네. 그도 그럴 것이 최근에 25랭작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었습니다. 또 600점대에서 700점 구간대에 비하면 720점 이상 구간은 사람 같은 팀원을 만나기 때문에 그런 마인드를 품는 것도 이상하지 않았죠. 저는 이번 판만큼은 이 생각을 품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순식간에 역습당해 득점을 허용하게 됩니다. 괜찮아, 우리 팀 저 좋잖아. 모티스가 미러전을 집니다. 괜찮아, 내가 모티스까지 커버하면 돼. 철옹성 같은 스튜의 라인이 뚫립니다. 괜찮아, 모든 라인을 내가 다 커버하면 돼. 하지만 결국 일어나고만 나비의 자그마한 날갯짓. 그 자그마한 바람은 어마어마한 폭풍이 되어 저를 집어삼켰습니다. 괜찮아, 두 판 이기면 돼. 옛날에 한 TV 프로그램에서 도박 중독에 관한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괜찮아, 한 번만 더 해보자. 괜찮아, 원금 회수만 하자. 괜찮아, 아직 할 수 있어. 4일부터 22일까지 하루에 적어도 4시간 도전을 시작한 뒤 적어도 76시간 22일과 23일 이틀 총합 이른 점수 157점. 나비가 일으킨 작은 바람은 폭풍이 되어 그동안 쌓아온 모든 것을 집어삼켰고 제 멘탈은 지금까지 불사지를 해온 날 중에 가장 크게 깨져버리고 합니다. 아, 이제 그레이만 나네. 우리 팀 또 라인전 졌네. 또 골 먹혔네. 왜 못 막아? 우리 서지는 맨날 유랩이야. 아무리 열심히 해도 못 이겨. 지금 켜져. 던져 하지 마. 과거의 심신미약 상태의 제가 저지른 만행에 대하여 불편하셨을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런 참담한 결과에도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게임 많이 해보신 분들이 알 거 아니에요? 만게임 해도 가장 애정하는 게임으로는 결국 다시 돌아오게 되어 있다는 걸. 자, 그럼 다시 현재로 돌아와 12월 24일 저는 다시 처음부터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차근차근 점수를 복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한번 크게 되어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팀이나 상대를 만나도 대수롭지 않게 넘길 수 있었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12월 26일 저는 700점에 도달하며 한 번의 기회를 더 얻게 됩니다. 그러나 이번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콜트에게 불리한 맵이 아닌 유리한 맵이 나오는 다음 날까지 기다렸죠. 그렇게 12월 27일 한 해가 지나는 마지막 주에 저의 라스트 댄스가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브롤스타즈를 플레이하여 25랭크를 달성한 브롤러 중 가장 오래 걸렸고 가장 힘들었던 브롤러였습니다. 진지하게 파기 시작한 12월 4일을 기준으로 총 24일이 걸렸고 적어도 그동안 120시간은 넘게 플레이했습니다. 콜트의 기나긴 여정은 그렇게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다 보니 이 영상이 2022년의 마지막 영상이자 2023년의 첫 영상이 되어버렸군요. 한 해 동안 성장하는 제 부족한 브롤리기를 봐주셨던 시청자분들께 감사하며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지금까지 스파클이었습니다.